예, 주식 공방직입니다. 상한가 513회 적중 1일 최고 수익률 160% 돌파 1일 최고 상한가 7종목 적중 어젯밤 7종목 소개 후 삼천닭 제약 25% 폭등 적중 옵티스 제약 21.89% 폭등 적중 SIM 15.57% 폭등 적중 우주 일렉트릭 드로 7.38% 폭등 적중 카스 3.75% 상승 적중 케이오바이오 상승이 아니라 보합 하락 세명전기 보합 지금 현재 실시간 분봉 수익률 45, 55, 62, 60 40 자꾸 바뀌네요. 바뀌어서 45, 55, 62, 65 66, 67, 68, 68에 6을 빼면 60%라 하죠. 실시간 분봉 수익률 60% 돌파!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12일 연속, 아직 종가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 악재가 없는 이상은 종가도 양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종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12일 연속 매일 대폭발 폭등 적중 12일 연속 아직 종가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아마 따로 뭐 이렇게 음성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종가 수익률도 아마 12일 연속 종가 수익률도 폭발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12일 연속 대폭발 폭등 적중 2주 전 월, 화, 수, 목, 금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 월, 화 12일 연속 대폭발 폭등 적중 폭등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를 분석했을 때 그 흐름에 일치해서 갔을 때 그 부분이 그 미래 예언, 대예언 이 적중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삼천당 제약 매물층을 뚫었다가 밀렸다가 뚫었다가 하면서 24.12% 폭등 적중 옵티스 제약 아래쪽 저점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뚫고 올라왔습니다. 21.36% 폭등 적중 SIM PAC 9.94% 폭등 적중 이 중에서 하나 더 우주 일렉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에 어제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이틀 전에 선정했던 종목도 차트가 살아있다. 차트가 멋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을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지만 적극적으로 내일 승부를 보기 위해서 선정을 한다. 6.84% 폭등 적중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주 일렉트로니가 큰 더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장 초반에 4.15%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7.70%까지 폭등했습니다. 종가, 시초가, 단타, 매매법 적중! 지금 팔아도 돼요, 지금.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지금은 팔아는 신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고, 전혀. 팔아는 신호가 전혀 없다고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트 변형이 올 때까지는. 장 후반, 1분봉, 5분, 5분봉 볼까요? 차트 변형이 있나 봅시다.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은 이 기로를 정할 방향, 어떤 방향으로 할지 기로를 정해야 됩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딪히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지만 당연히 올라가면은 고점에 가면, 단기 고점에 가면 저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로를 정한다고. 갈지, 내릴지. 그 기로에서 지금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는 손대면 안 되지. 그대로 놔둬야지. 그 후에 이제 관망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죠? 우주 일렉트로닉 적중! 그러나 자리 자체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단기 고점에서 음봉이 내려 꼴릴 수 있거든. 그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변형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마우스에 올리고 단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점에서는 손을 댄다 안 된다.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손 댈 필요도
필요가 없어. 이게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일목균형표 안 하고 그냥 초보자 관점에서 해뒀죠. 제가 어제 20에 두고, 자 20에 두고 또 다시 26에 두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자, 아직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검은색 라인을 타고 가고 있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3천당 제약 23.04% 폭등. 장 후반에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층부에 강력한 매물진기에 뚫었습니다만은 밀려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막 지금은 22%입니다만은 밀려가지고 양봉 1%이 되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0%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이거는 무슨 매매법입니까? 종가, 시초가, 일목, 단타, 분봉, 병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팔고 나가는 거예요. 다만 차트가 이 선정을 7개 종목을 하고 있을 때 평균 수익률이나 종가 수익률이나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무조건 올라야 돼. 내렸다가 오르든 올렸다가 내리든 한 번은 올랐다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주고, 그리고 종목 자체가 차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르다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할 수 있는 분봉상 지지 또는 일봉상 지지, 아니면 기둥을 세우고 쉬었다가 3일을 쉬고 오르든 일주일을 쉬든 한번 올렸다가 내려갈 수 있는 여러 번의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 하는 분들 어느 정도 다른 쪽 장기나 중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매일 스캘핑을 하는 분들, 그쪽 관점에서는 전문가지만 일목이라든가 변곡점이라든가 큰 월봉이나 연봉, 주봉을 보는 이런 쪽 파트가 아니라 단기 스캘핑 하는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분이라면 제가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면 그 종목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스캘핑으로 들어갔을 때는 승률이 나타났다. 엄청 높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캘핑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면 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안 따라가면 멈춰있으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손절가 내려오면 치고, 그런 안정적인 리스크를 가고 올라갈 때는 폭발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튕겨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 있는 거죠. 준비가 되는 과정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거래량이라든지 전일 거래량이라든지 보통 거래 대금이라든지 실시간 순위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통해 가지고 잡아내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역배열 쓰레기 위치라든지 아니면 고점에서라든지 두들겨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지금 옵투스 제약은 또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 말씀드렸습니다는 종가, 시초가, 분봉범위는 대적중.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층부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 15분, 1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번갈아 가면서 차트 변형이 왔을 때 어느 시점 엘리어트 파동에서 몇 파동인가, 몇 파동, 3파동, 2파동, 5파동일 때는 3파동, 세 번째 파동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파동에서 어느 쯤 있느냐, 그리고 검은색 중심선, 빨간색 중심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캔들, DMI 차트라든지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손용해서 그 시점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7종목 특강 후에 삼천장 제약, 옵티스 제약, 폭등 윗꼬리 두 종목을 예상했죠. 옵티스 제약하고 K바이오까지 설명을 했죠. 삼천장 제약, 옵티스 제약 적중.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우주 일렉트로닉 가장 의미가 있죠.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밀리는, 보죠. 이거 볼까요? 밀리는 거 4.15%까지 밀리는 걸 알면서도 차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근데 밀고 올라왔다 8.78%까지 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차트의 힘이라고. 어제 말고 이틀 전에 선정했던 종목 있죠.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교육 동영상, 차트 동영상을 보셨어요. 이틀 전에 얘기했던 종목 있죠. 스모였나? 그 종목도 시간에서 많이 하락했다 그랬죠. 그런데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 후반에 밀어 올렸잖아요. 그 연이어가고 3일 전이었나요? 이틀 연속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차트 힘이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 후반에는 좌우지간 따로 제가 이제 그 내일 관심 종목도 지금 서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요 후반부에 중반부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이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언저리에서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테크닉적인 실력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볼까요? 3,000단 제약 볼까요? 지금 23.67%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봉으로 자유자재로 그 테크닉적으로 할 수 있는 분만 장중에서 종목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단타는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9시 5분에서 9시 시작하자마자 해서 5분 10분 안에 거의 끝나야 돼요. 늦어도 15분, 정말 늦으면 9시 반. 그 반 전에 단타는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장중에서 진짜 좋은 차트는 따라가면서 단타를 쳐도 되겠지만 잘 없어요. 있지만 찾으려면 다 두드려 봐야 돼. 그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뭐 다 시간을 낭비하는 걸 수 있죠. 두들겨 봐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종가가 됐을 때 2시 30분, 2시부터 이제 그때부터 종목 발굴에 들어가는 거죠. 2시 30분 서서히 3시부터 3시 20분까지는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3시 20분 전에는 웬만하면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고 3시 20분에 30분 사이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장전, 장후 시간의 매매 또는 단일가 매매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투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못했다면 그 다음날 당일날 장전 시간의 매매 동시호가 매매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향.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매수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강력한 종목들은 갭 상승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설픈 종목들은 잘 매수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 손절가로 날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개 종목, 제가 7개 종목을 만약에 선정을 해서 알려드렸다면 5개, 4개 종목은 안 잡혀요. 팁일 수가 있죠. 한두씩 툭툭 던져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7개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다 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어떻게 갭 상승으로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단타적 관점에서 시초가에서 갭 상승 오르든 폭등해서 10% 20% 올랐다가 못 버티고 내려갈 것 같으면 그 시점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 두 주씩 장전 시간의 매매 그래서 던져놓고 바로 걸리는 종목들은 오늘 오르다가 많이 안 오고 두들겨 맞고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다가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많이 오르지 않고 올랐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오르지 않는다. 그럼 바로 5%, 3%, 4%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다시 5분봉에서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시간에 매매해서 바로 매수되는 종목들은 좀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가 안 된다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뭐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우리가 매수 잔량, 매도 잔량,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 매수 잔량,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체결 강도, 그 다음 선물, 옵션, 이런 종합적인 거, 그리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금리, 기름, 유가, 그런 부분, 종합적인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팁이죠. 장전 시간에서 한두씩 던져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가 아직은 무너진 건 아니죠. 무너진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올리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기준을 지지하면서 조금 차트가 하향으로 굴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준점을 무너지지 않았거든. 다만 저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 후행 스팬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매물층과의 싸움이 기로에 2차, 3차 전쟁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버티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밀릴 것인지 그걸 보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RSI 이격을 벌이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조정에서 버틸지 밀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자리죠. 여기서 버텨서 상한가를 찍을 것인가 밀릴 것인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볼까요? 삼천당 제약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자, 저가가 5%, 시가가 6%, 고가가 26.391%입니다. 자, 시가 대비해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23%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2시 30분, 2시 전후까지만 버텨주면서 3시 전까지만 가면 상한가로 밀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자리에서 밀리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봉상. 자, 일봉상 차트를 볼까요? 자, 일봉상 차트. 일봉상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일봉상은 윗꼬리가 좀 보이면서 자, 일봉상 차트를 보죠.
자, 1번 일목균형표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가격지표 넣고요. 볼린저도 한번 넣어보고요. 볼린저도 좀 변형을 했죠. 변형을 했던 볼린저 넣어놨고, 매물대랑 일목균형표까지 이렇게 보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현재 상태에서 버거워하고 있죠. 버거워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격이 너무 강력하다 그랬죠. 고점에서 지금 단기 가열된 거예요. 밀리고 있다는 거지. 자, 저 자리에서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진짜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만약에 단타적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해요? 자, RSI 봐볼까요? 자, 다 살아있어요. 스토키에서 살아있고 다 지금 현재 매도 신호로 나온 건 없습니다. 가열만 됐다는 거 나왔겠지. 아직은 전혀 일봉상의 매도 신호로 나온 거 없어요. 모든 지표가 이격도도 가열이 됐고, 모든 지표가 지금 가열이 됐다는 거죠. 저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럼 5분봉으로 가볼게요. 5분봉에서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5분봉에서도 추세는 약간 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준점이 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불안한 약간의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고요. 기로에 서는 자리. 진짜 조심해야 될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봉으로 가볼까요? 자, 1봉으로. 자, 1봉에서도 똑같죠? 5분봉처럼. 불안한 자리예요. 자, 그 아래쪽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자, 버티고 있죠?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기상예상에서 돌파해가지고, 3%를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3%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분봉을 봐볼까요? 자, 3분봉에서도 힘겨워하고 있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기로 1분봉, 3분봉, 5분봉 전부 다 기로에 서 있어요. 다만 1봉상으로도 강력한 매물층의 저항을 받으면서 기로에 서 있죠. 1봉상으로도 지금 둘 더 맞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진짜 손가락 마우스 세게 올리고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버티고 가면 3% 돌파하고 4% 돌파하면 상한가 찍죠.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옵티스 제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KY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차트를 봐볼게요. 어제 설명했던 저 차트, 그리고 내일 관심 종목도 캡처해둔 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설명을 하고요. 좀 더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종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종가 시초가 분봉 매매는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버티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분봉이었죠. 1봉을 봐야 되죠. 자, 이 자리에서 밀리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진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1봉상. 자, 1봉상. 조금만 더 3,000단지에 힘을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1봉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주봉을 봐야 됩니다. 자, 주봉 날아가죠. 어제 주봉을 말씀드렸나 제가. 월봉도 괜찮았다고 어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3,000단 제약이 연상 제가 4일 전, 5일 전 말씀드리고 어제 3,000단 제약이 상한가를 적중했습니다. 상한가 적중 후에 또 추가로 차트에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열이 됐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종가, 시초가, 분봉 매매에는 올리기 때문에 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3.58% 폭등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차트가 가열이 됐어요. 가열되고 윗꼬리가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돼. 조심해야 될 자리라. 말씀드리고 5분봉, 1분봉, 3분봉을 잘 보셔야 돼. 차트가 무너지는 15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3,000단 제약이 버티고 올라올 수 있던 건 뭐예요? 주봉과 월봉과 연봉이 살아있었다는 거지. 어제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일봉, 단타를 하더라도, 스캘핑을 하더라도 뭘 본다? 일봉, 월봉, 주봉, 연봉을 본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자리, 그 전 자리에 5분봉, 1분봉에서 차트가, 특히 5분봉에서 차트가 어디에 가 있는지, 파동에, 엘리어트 파동, 몇 파동인지, 차트가 어떻게, 추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딱 핵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종목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언제 한다고요? 9시에서 9시, 늦어도 15분,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15분도 좀 늦어요. 9시 반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그러다가 종목이, 튀는 종목들이 있으면 따라가도 되는데, 그 종목을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조건 검색이든, 아니면 뭐, 실시간 조회 순위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폭등,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뭐 전일 대비 아니면 뭐 시가 대비 여러 가지, 아니면 실시간 조회 순위 높다든지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종목이라든지 쌍끌이 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좌우전 어떤 조건식을 거해서도 종목을 발굴해서 두들겨 보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도 9시 15분 사이보다 적어지고 승률도 낮아요. 왜? 파동으로 말씀드린다면 3번, 2번 파동, 2번 파동의 시작점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승률을 본다면 2번 파동의 시작점이 언제? 9시부터 9시 15분 사이에 강력한 2번 파동의 시작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높은 두 번째 파동에서 하실래요? 아니면은 10시 반, 11시, 12시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3번 파동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A, B, C에서 B파, 하락파에서 오르는 자리에서 가시겠어요? 승률이 날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거래량이 폭발하고 모든 단타 매매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 강력한 파워, 내가 조금만 약간 고점에 사더라도 그냥 그 가속도에서 밀어 올리는 자리가 언제? 9시에서 9시 30분, 9시 15분 사이. 밀리면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단타치기로. 근데 그 후로 가면 밀린다는 거예요, 종목이. 그 마지막에 또 하는 게 3시 20분 또는 2시 50분. 그때 강력하게 밀어 올리면서 상한가를 찍거나 그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자, 삼천장 대학 상한가 적중! 상한가 아니네. 24% 적중! 옵티스. 그러면 K바이오를 볼까요? 내려가는 종목들. 자, K바이오도 볼까요? K바이오는 안 무너졌어요. 지금 K바이오는 제가 본 바로는 4.89%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무슨 조정? 건전한 조정.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요. 올리고 쉬고 올리고 쉬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주위에 예전에 손실봤던 300일 2평, 480일 2평, 240일 2평, 200일 2평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매물층. 그 매물을 소화해야 양봉, 음봉, 양봉. 기준봉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건전한 조정. 크게 봤을 때 K바이오는 아주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350원이네요. 그러니까 파워들이 10만 있으면 그냥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K바이오를 제가 갖고 있다. 판다 안 판다. 차트 변형이 지금보다 더 오기 전까지는 판다 안 판다. 끝까지 가져가지. 끝까지. 뿌리까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단타를 하려면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스윙으로 갈 수 있고 스윙으로 가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그 변화되는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이 올라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5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5분봉에서는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자, 5분봉을 볼까요? 자, 5분봉도 폭등했다가 13.0 폭등했다가 내려오면서 구름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을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조금 버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15분봉을 한번 볼까요? 15분봉에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주봉을 봐보겠습니다. K바이오. 자, 주봉. 이게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봉만 보고 주봉, 월봉, 분봉 이런 걸 전혀 안 봤는데, 자, 주봉. 자, 주봉 보십시오. 이 차 K바이오가 한 방에 못 끌어올리는 이유를 알겠죠? 주봉상에도 일봉하고 동일하죠. 월봉도 마찬가지고 연봉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과거에 손실봤던 그 매물층의 주봉, 1주, 2주, 3주에 있는 주봉, 긴 거, 그 다음 월봉, 연봉 전부 다 그 밑바닥에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뚫기에 손실받는 사람들을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하려면 아래 위로 계속 흔들면서 차트를 우상향 하겠다는 전제가 돼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지.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리면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다가 한 방에 빵빵빵빵빵빵 여러 방 장대 양봉을 솟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K바이오가 앞으로 빵빵빵빵 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볼 수 있는 차트를 또 틀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떻다? 4.80%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종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차트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건전한 조정이라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K바이오. 그러나 분봉에서는 안 좋아요. 월봉, 연봉, 주봉도 위치 자리는 미래 대예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왜?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전쟁에서 살아나오면 워낙
바닥에서 첫 파동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는 거지. 첫 파동이기 때문에. 첫 파동. 근데 무너지면 다시 하락하기 시작되는 거지. 그 경계점이 있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4.62% 내렸다 하더라도 몰라 장후반에 장대 음봉으로 완전히 내려 꽂아서 차트를 완전히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파워들이 안 돼. 더 내리자 싶어서 내려버리면 그때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판단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요. 현 시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현 시점에서는. 근데 좀 한 시간 뒤 30분 뒤에 그냥 장대 음봉으로 해서 구름 아래로 해서 내려 꽂아버렸다. 하한가로 아니면 20% 그러면 차트가 바뀌죠. 그럼에도 틀려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손절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전혀 파는 게 아니에요. 종가에 한번 봐봅시다. 밀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한번 봐보시죠. K바이오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요. 세명전기 한번 봐볼까요? 세명전기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명전기는 어떨까요? 세명전기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8%, 7%, 6%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차트를 빼버릴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차트가요. 빼버릴까 하다가 아니 그냥 선정했습니다. 가자 이 얘기했던 세명전기 같은데 이게 차트가 302평과 420평과 202평의 강력한 저항과 그 상층부에 손실받던 엄청난 손실을 받던 세력들이 흔들었든 뭐 하든 간에 손실을 받던 9%, 7%, 8%의 강력한 매물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죠? 자 보십시오. 3.29% 올랐어요. 올랐지만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두들겨 맞고 밀리는 거야. 그죠? 그러나 종가 시초가 분모면 성공했죠. 3.29% 올 때 팔면 나오면 되는 거지. 조금 더 내려갈 때. 시초가 종가 분모에 적중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명전기도 보시다시피 차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늘어야 어제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늘면서 차트가 돌려줘야 신뢰가 가는데 거래량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힘이 없는 힘이. 그렇지만 자리 자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2.14%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진행 방향을 봐야 된다고.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중기 2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세명전기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세명전기 같은 걸 빼버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확실하게 돌린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7개 종목에서 지금 현재 한 종목만 마이너스권에 와 있는데 어제도 조금 그랬고 세명전기 이거를 좀 차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명전기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판다 안 판다 끝까지 가져와야 되겠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종가 시초가 분모면은 어떤 날 올라야 돼. 오르긴 올랐죠. 마침이 맞았죠. 그냥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윗꼬리 달고 내려가더라도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세명전기는 종가 시초가 분모면은 조금 뺐다가 나중에 완전한 차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될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조정을 거치더라도 조정을 거치고 가고 조정을 거치고 가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종가 시초가 분모에 올리지 않았던 빼버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봐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스도 한번 봐볼까요? 자, 카스도 어떻게 됐든 차트가 했던가. 자, 카스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나? 미래 예언 대적중을 보고 싶다 그랬죠. 그죠? 카스도 미래 예언 대적중. 자, 보십시오. 카스도 그 상층, 그 매물층에 두들겨 맞고 시초가가 마이너스 1.66% 내렸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파워들이 숨어 있었던 걸 제가 간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6% 상승 중에 있는 겁니다. 카스도 정말 의미 있어요. 지금 3천당 제약 23% 폭등, 옵트스 제약 20% 폭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뭐예요? 우주 일렉트릭 7.97% 폭등 적중과 카스 3.32% 폭등이 미래 예언 대적중이 더는 아니지만 그만큼 좋습니다. 자, SIM PAC도 한번 봐볼까요? SIM PAC도 어제 말씀을 드린 차트죠. 자, 매물층을 뚫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면있습니다만 이격은 상당히 밀집되면서 이격의 힘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러나 저 위층에 482평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뚫려 맞고 내려온 거죠. 302평은 뚫었어요. 강력한 저항을 뚫고 올라갑니다만은 저 상층부에서 정확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면서, 다만 거래량을 줄였다가 거래량을 늘면서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부분 또 참 SIM도 의미가 있고, 어제 의미가 있는 종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3천 제약이 폭등했으니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3천단 제약 잠깐 볼까요? 3천단 제약도 의미가 있네요. 옵티스 제약은 위치가 어디지? 3천단 제약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옵티스 제약보다 3천단 제약이 의미가 있네. 3천단 제약은 가열이 됐지만 그 차트의 힘에 의해서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스 제약보다 3천단 제약이 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일렉트릭 의미가 있고, 카스 미래예언 대적중 의미가 있고요. SIM 의미가 있습니다. 총 4종목 3천단 제약, SIM, 우주 일렉트릭, 카스, 특히 우주 일렉트릭, 카스 이 두 종목은 정말 다른 23%보다는 폭등을 적게 했습니다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미래예언 대적중, 우주 일렉트릭 미래예언 대적중, 카스 미래예언 대적중. K바이오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데 일단 종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습관점에서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시죠. 일단 많이 6%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몇 프로? 많이 하락했었네요. 8.97%까지 하락했다가 3.80%까지 밀어 올렸죠. 그게 무슨입니까? 미래예언 대적중이라고. 차트 힘에 의해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젯밤 7종목 소개하고 총 11종목 중인가 10종목 중에서 3종목 다 날렸죠. 날리고 마지막 최종 종목이 3천단 제약, 옵티스 제약, SIM, 우주 일렉트릭, 카스, 세명전기, K바이오. 3천단 제약 23.40% 폭등 적중, 옵티스 제약 19.66% 폭등 적중, SIM, PAC 16.36% 폭등 적중, 우주 일렉트릭 미래 대예언 8.51% 상승 적중, 카스 미래예언 대적중 하락 버티고 3.70% 상승 적중, 세면전기 건전한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K바이오도 건전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보합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 분봉 수익률 60% 돌파, 60%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더하기를 잘못해가지고 현재 종가 수익률은 양봉이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봐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음성 녹음은 어려울 것 같고요. 숏으로 제가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 개시 전에, 장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일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한번 모의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종목을 5시든 4시든 한번 숏으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 테니까요. 그 관점에서 내일 시간이 아니죠. 내일 또 어떻게 수익률이 나올지 한번 봐보시죠. 그리고 제가 우리 2탄이고요. 오늘 한 종목을 9시, 8시 59분부터 종목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30분짜리 올려놓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차트가 어떤 식으로 갈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차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보면 종목명이 있고 현재가가 있고 등락 대비가 있고 거래량이 있잖아요. 좌측에 보면 캔들 모양이 있죠. 그 캔들 모양과 오른쪽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등락 대비도 보시고 그러니까 차트를 일목균형표를 보든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더라도 그 캔들의 모양 1분 단위, 30초 단위 거래량 움직이는 거, 등락 대비 움직이는 거, 캔들 모양을 보면 그 일목균형표가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걸 예측을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삼성전 제약 캔들이랑 옵티스 제약 캔들이랑 SIM이라든가 우주 일렉트릭, 카스, 세명전기, K바이오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자, K바이오는 삼성전 제약은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양봉으로서 버티고 있고 23%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옵티스 제약은 어때요? 20%대에서 조금 밀렸죠. 윗꼬리가 좀 들렸습니다만 19%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럼 SIM 어때요? 10%대에서 버티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왔죠. 약해지고 있는 거죠. 옵티스 제약 좀 약해졌고 우주 일렉트로닉은 앞에 거보다는 좀 덜 약해져 있죠. 윗꼬리가 적고 밑에서 말아 올렸고요. 카스가 가장 4%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명전기가 어때요? 음봉이죠. 음봉 윗꼬리가 좀 밀리면서 K바이오는 어때요? 자, 아랫꼬리 보이죠? 아랫꼬리에서 위로 올리죠. 강력한 저항 때문에 많이 밀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세면 경기 거래량 보세요. 카스 거래량 보세요. 우주 일렉트릭 거래량 보세요. 적은 거래량으로 폭발시키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옵티스 제약은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20% 올랐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장 후반이 어떨까요? 삼성전 제약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차트를 제가 1탄에 해놨으니까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음성은 없어요. 1탄은 음성을 녹음을 안 했으니까 보시더라도 수백 번 보셔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틀어놓고 그 그림이나 움직이는 과정을 계속 보셔야 돼. 그거 공부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주식 이 공부방 치기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음성도 클래스가 정말 밑바닥이고 음성 톤도 다른 목소리로 나오고 또 이 차트가 엄청 그 허접하게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허접합니다. 허접하지만 실력 하나로 엄청난 그런 그 승률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년, 2년, 3년입니다만은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승률을 보는 그게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승률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승률이 나오면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지금 현재 며칠? 최근이라면 12일 연속 종가 수익률이 상대 양봉입니다. 종가. 분봉 수익률이 어떤데요? 어제도 60% 돌파했나요? 몇 프로죠? 44% 돌파했나요? 어제 60% 돌파했나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 44%였나요? 헷갈립니다. 워낙 수익률이 많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십시오.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60% 돌파했거든요. 지금 더하기 하면은. 지금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장후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차트를 힘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차트를 공부한다.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초고수는 뭡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주식은 언제 하라고요? 정배열, 추세가 돌았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상 대원칙 말씀드렸죠. 수백 번 말씀드렸죠. 그 원칙 안에서 추세가 돌았을 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이 차트는 차트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큰 자금이 들어가거나 주식을 한다면 정말 초고수의 영역 뭐요? 좋은 우량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적이 동반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놓고 그 종목 내에서 현장도 가보고 관계자도 만나보고 그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주식을 한다면 정말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요. 박사급 이상 돼야 돼요. 박사 위에 더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종목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도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 차트 내에서 주가가 쌀 때, 추세가 돌았을 때 뼈를 갈라먹는 심정으로 월봉으로, 연봉으로, 주봉으로, 일봉으로 계속해서 그 차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해도 됩니다. 근데 단타 형식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추락해서 내려올 때는 일부 쳤다가 다시 돌아갈 때 사고, 팔고 사고 그게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 월봉도 괜찮고 연봉도 주봉도 괜찮고 일봉도 자기만의 관점에 따라서 일봉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6개월마다 매매를 가능할 수 있고 3개월, 6개월, 1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안 돌아올 때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가 기업 분석이 안 됐다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거는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얘기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믿는데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다? 부동산 등기부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차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참과 거짓을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차트라는 거예요. 그 차트에는 재무적 분석도 있겠죠. 기업 분석,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건 기본입니다. 그 버튼 하나 누르면 요즘 다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는 매출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보고 현장 가보고 다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들어오는 거지. 그때 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단타는 뭐 누가 1분봉 절대 보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연동을 줘야 돼. 3분봉 보세요. 안 돼. 5분봉 보세요. 안 돼. 축을 보고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는 뭐예요? 일봉을 기준으로 두고 일봉상에서 정배열로 돌았는지 역배열이라면 역배열 사서 추세를 돌리는지 일봉상
상층부에 있는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는지, 엘리어트 파동상이 몇 파동인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딱 정해놓고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을 다 추려놓은 다음에 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지. 1분봉, 5분봉, 3분봉, 5분봉에서 언제 3시 30분에 5분봉으로 끝났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의 형태를 보고 이 종목 다 체크해놨다가 그 종목 내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봉상도 봐야 돼. 1봉을 틀을 잡아놓고 1봉이 완벽하게 좋다. 그 다음에 주봉도 봐야 돼. 주봉에 상층부에 저항대가 없다. 또 월봉도 삼천당 제약 보여드렸잖아. 좋다느냐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연봉도 보셔야 돼. 연봉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일봉상 정배로 돌았고 차트가 살아있네. 저 자리에서 두들겨 맞더라도 다시 버텨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네. 그 자리에 가서 단타하는 거죠. 분봉으로. 물리면 기다리면 기준봉을 세우고 오른쪽 3일 4일 폭발, 아니면 일주일 가든지 한 번은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상에서 첫 파동이든 아니면 두 번째 파동이면 올라가다가 내려와 두들겨 맞다가 저점을 내리든지, 저점을 내렸다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저점을 높여서 가든, 아니면 정말 뭐 재수 없으면 하락파가 되더라도 밑바닥을 형성하면 다시 튕겨 올라온다고. 튕겨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요. 한번 구름을 돌파하거나 하면 그 강력한 파워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개미 털기를 하든, 올렸다가 저점까지 더 깼다가 쌍바닥을 만들든, 아니 쌍바닥 말고 오른쪽을 더 내리든, 아니면 오른쪽을 살짝 올리든, 그런 과정이 있는 자리, 확률 높은 자리에 가서 매매를 하든 단타를 해야 된다고요. 이 단타를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타는 뭐요? 차트 공부 관점에서, 미래 관점에서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초고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 앞으로의 뭐 AI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앞으로 무슨 분야가 좋은지 그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신문에는 다 나오잖아요. 신문도 기본 읽어야 되겠지만 신문도 늦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걸 공부를 해놓고 그 안에서 차트를 무시하시면 안 돼. 그리고 차트를 자꾸 무시하는 분도 있는데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거 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까지 종목을 선정했던 종목들이 수천 개, 수백 개 되겠죠. 거의 적중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초전도체도 적중했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 같은 경우도 봐야 되지만 저를 잘 보지 않죠. 보지 않고 뭐 합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트에서 다 잡아냈거든. 폭등해가 다 잡아내는 나중에 이제 증권방송 뉴스라든지 우연히 틀려되면 전부 뉴스에 다 터져 나오는 거야. 늦게. 뭐가 좋고 벌써 차트에 벌써 다 반영되는데 다 잡아내고 나니까 폭등해가 보니까 뭐 초전도체 또는 뭐 AI도 몰랐습니다. 근데 AI 뭐 어떤 거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것도 뭐 의학 관련되는 바이오 3천 년 제약도 제약 중이에요. 그런 부분 뭐 3년 제약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 증권사에 있는 분들이 뭐 계약했다고 나오더만요. 뭘 개발했다고 뭐 계약했다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알고 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종목 하나 선정해갖고 투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써야 되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올립니다만 이것도 정말 힘듭니다. 순간순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접어버릴까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무료 강의 형태로 알려드리는 거 좀 아깝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저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정말 이거는 수십억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받고도 알려주기 아까운 기법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가지고 그 매입을 터득해야 돼. 대응이 필요하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없으면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 틀은 일봉을 보는데 일봉에서 종목을 처리내고 그 다음에 분봉으로 돌았을 때 분봉에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1차 리스크, 2차 리스크, 3차 리스크 다 없앱니다. 왜? 여기서 무너지면 뒤에 게 맞춰주고 기다리면 더 올라가는데 뭐. 더 단타보다 이 기준봉, 일봉을 했을 때 더 수익이 더 커. 일주일 지나면, 한 달 더 지나면. 그걸 알고 가야 돼. 단타에서는 밀리더라도 갈 수 있다. 그 단타로 가다가 차트가 괜찮아.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뭐. 무너질 때까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일목균형표 대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일목균형표 대원칙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원칙이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칙 안에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업을 발굴하시고, 그리고 절대, 실력이 안 되면 한 주라도 사면 안 돼요. 절대. 한 주라도 사면 안 돼. 한 주 사서 뭐 한다, 안 돼.
최소한 주식 모의 투자에서 6번 연속에 연속 한 번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번이라도 그냥 찍어서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 어제 말씀드렸던 그 차트 매부 그대로 됐잖아요. 특히나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수백 개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그 다음날 진짜 주가가 올랐는지 보세요. 보면 저도 놀라운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차트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십 번 녹이고 응용하고 읽고 분석했던 그걸 그대로 했던 거. 정말 그 권위자들, 이 기업의 차트를 만들어내는 권위자들이 얘기했던 그거를 그대로 녹여서 분석해서 했던 게 그대로 적중하는 거야. 그 다음날에. 그대로 적중하는 게 좀 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막 흐름이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는 게 상당히 저도 좀 갈등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든. 제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뭐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없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또 들으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표현을 해주신 분들 계시기도 하고 또 엄지를 많이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10원 하나 수익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이렇게 해갖고는 전혀 뭐 수익도 안 되고 제 시간만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해왔고 지금 계속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접어버리고 제 투자하는 데만 집중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주식은 기다림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도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언제쯤 돌아가고 언제쯤 폭등하고 상승하기 이게 거의 예측이 되거든요. 미래의 예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겹잖아요. 일주일 후, 2주 후, 1년 후에 뜨는데 미리 사갖고 대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다림이 지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주식 공방치기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항상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차라리 여가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좌우지간 뭐 끊임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제가 교육 동영상을 많이 합니다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몇 번 말씀드린 어느 순간에는 이 방송 자체가 방송이 아니죠. 이 주식 공방치기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전부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좌우지간 할 때 열심히 하시고 항상 잊지 마시고 주식은 한 주라도 사서는 안 되고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해야 되고 왜? 그냥 찍어서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주식을 샀고 그걸 매일 복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12일 연속 장대 양봉 종가 수익률 나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있는 분이지. 그 전날 올려가지고 분봉 수익률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지 60% 70% 이번 한 주 수익률이 실시간 분봉수익 300% 돌파하고 그게 뭐 날짜가 기억이 안 1년인지 뭐 1년 2년인지 3년인지 아니면 6개월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매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승률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나온다는 자체가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때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 위치, 역배열 쓰레기 위치보다 정배열로 차트가 돌았을 때 위주로 해야 승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단타적 관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뭐 단타를 하든 뭐 장기를 하든 리그에서 할 때는 항상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분봉도 1분봉을 무시하면 안 돼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 15분 번갈아 가면서 그 지지점 무너졌지만 15분봉에서 버티고 있네. 그 1봉이 살아있네. 말씀드렸죠. 15분봉에서 버텨가지고 경동 인베스트 폭등해가지고 상한가 찍었던가요? 22% 폭등했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바로 날려 올렸잖아요. 상한가 찍었던 경동 인베스트 소개하고 상한가 찍었던 것 같은데요. 상한가 찍고 또 추가 선정했던가요? 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경동 인베스트 선정하고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추가로 선정하고 그 다음날 내렸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찍었네요. 경동 인베스트 선정하고 상한가 찍었네요. 내려왔을 때 0.몇 프로까지 내려왔죠. 근데 일봉이 무너지지 않았어. 전혀 일봉이 살아있었어요. 파워들이 안 나갔다니까요. 안 나가고 있었고 5분봉은 무너졌지만 15분봉은 아예 터치도 안 했어요. 그 기준선에서 지지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대로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찍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22%인가 폭등했던 것 같아요. 상한가 찍고 22%인가에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차트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숏에다가 종목을 분석해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추가로 동영상 올리고 이게 아니면 숏에서 올릴 테니까요. 한번 뭐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올리게 되면 숏에 올린 그걸 한번 봐보시죠.
그렇게 하시고, 좌우지간 그 3천당 제약 24.93% 폭등 적중, 옵티스 제약 19%에 다시 올라섰네요. 20.18% 폭등 적중, SIM 10% 폭등 적중, 의미 있는 종목 우주 일렉트릭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4%에서 끌어올려가고 9.32% 폭등 적중, 카스도 미래대의연 3.4% 적중, 세명전기 보합 당연, K바이오도 좀 전까지 제가 봤죠. 5.43% 마이너스입니다만 이게 하한가 또는 장대 음봉을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건전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K바이오도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K바이오가 만약에 오늘 한 30분, 10분 후에 장대 음봉으로 완전 내려가지고 구름 아래로 하방 이탈해가지고 하락파로 내려버렸다. 그러면 새로운 하락파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봐는 거는 무너진 게 아니다. 아시겠죠? 차트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내일 관심 종목 제가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좌우지간 여러분 차트 공부하는데 힘이 좀 생기죠?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차트 공부를 하면 주식을 공부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주식을 공부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 전날 밤에 올리고 그 다음날 승률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차트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이라든지 또 재료 분석 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참고해서 왔는데 제가 선정했던 종목들하고 매치가 되고 일치가 된다. 승률이 낮다 높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 스캘핑 하는 분들은 그냥 밥상 차려가 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고수여행이기 때문에 오르면 치면 되거든. 근데 오르는데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발굴해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막 거리랑 폭발해갖고 막 무작위로 튀는 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1, 2%, 5%, 3% 잘라먹는 거 이렇게 하는데 종목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종목에서 튀는 건 안정적이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거든. 만약에 걸리더라도 일봉상에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막 밥상을 차려다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제가 말씀하는 뜻을 이해하는 분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은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전 주식 공방치기 마치겠습니다.